2.5단계를 마치느냐 아니냐는 이번 주말을 끝으로 이제 결정이 될 텐데요. 이 여부 함께 논의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영일 평론가와 함께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예, 먼저 현황부터 저희가 정리를 해보고 그 얘기 이어갈 텐데 9일 연속 100명대입니다. 뭐 정부뿐만 아니라 모든 국민이 두 자릿수로 언제쯤 내려갈 것인가 이제 그게 가장 궁금할 텐데 여전히 그러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 어떠한 배경이나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런 세 자릿수 증가세를 이어간다고 봐야 될까요, 교수님? 예, 저도 사실은 이제 두 자리 내려갈 때가 됐는데 내려가지 않아서 좀 실망스럽긴 한데요. 예. 결국 그만큼 많은 양의 바이러스가 사회 곳곳에 들어가 있었다. 예. 뿌리가 깊었다라는 얘기고요. 예. 이제 2.5단계가 시작돼서 효과가 나타난 지가 한 일주일 넘어가고 있습니다. 예. 시작은 일찍 했지만 그 효과를 지금 보고 있으니까요. 그래서 저는 비록 짧은 기간이지만 내일이나 모레 사이에라도 조금만 더 떨어지는 경향을 보인다면 예. 이대로 좀 눌러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희망은 가지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시군요. 지금의 상황에서 아무래도 가장 큰 관심은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로의 재연장 여부인데 뭐 두 자릿수로 떨어지기 전에는 이르다라는 지적들도 있고 먼저 두 분께 좀 단도직입적으로 물어보겠습니다. 거리두기 2.5단계 연장해야 된다라고 보십니까? 저는 안타까움이 많은데 이 연장이 되면 될수록 우리 사회의 경제적인 타격이 너무 커져요. 예. 힘들어지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이게 정말 신중하게 결정할 문제이긴 하지만 이 최근의 추이를 보면 2단계로 다시 완화하기는 어렵다. 유지해야 하지 않겠는가. 왜냐하면 지금 또 추석이 점점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거는 20일 전후에서 추석 때 이 국민청원이 이동 제한해 주십시오까지 올라와서 굉장히 많은 호응이 있는데 예. 또 이제 국민 여론조사를 보면 10명 중에 7명이 이번 추석엔 고향 방문하지 말아야 한다. 이동을 제한해야 한다. 그런데 지금 이 상황에서 2단계로 완화했다가 혹시 더 올라가게 되면 예. 추석 방역에 이제 비상이 걸리는 거거든요. 이게 시간이 연결돼 있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안타까움에도 불구하고 이 2.5단계를 유지해야 할 필요성이 높지 않은가 생각을 해봅니다. 예. 예. 정 교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한데요. 참 판단하기 좀 어렵습니다. 뭐 당연히 누구나 다 생각하듯이 지금 그 경제가 너무 어려우니까 그것을 다 할 수는 없는 건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희망이지만 내일하고 모레 사이에 특히 수도권에서 네. 어느 정도 눈에 띄는 감소가 있다면 서울, 경기, 인천 합쳐서 한 70명, 60명 선으로만 떨어져 준다면 예. 예. 한번 2.5단계보다 살짝 낮춰서 그러나 아주 철저한 2단계 선에서 밀고 가보는 게 어떻겠나라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예, 예. 근데 오늘 나온 수치를 보니까 수도권이 100명이 넘더라고요. 그렇고 이제 뭐 물론 이제 6, 70명 정도의 선에 수도권 기준해 가지고 설명을 해주셨습니다만 이게 뭐 사실 또 주말 되면은 보통 검사량이 줄기도 하고 물론 이제 내일 나올 거는 이제 오늘 검사해가지고 나오는 거기 때문에 그렇죠. 해당 사항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주말 하루 이틀 이게 사실 오늘 정세인 국무총리도 하루 이틀 사이 보고 이제 요거 여부를 결정한다고 하니까 모르겠습니다. 그게 이제 뭐 일요일에 결정할지 당장 내일 결정할지 는 저희가 모를 일인데 이게 과연 그만큼의 한 3, 40명 정도 선에서 수도권의 그 확진자 수가 이렇게 낮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을까? 저는 약간 좀 의문이라 가지고요. 예, 그러니까 결국 결론은 2.5단계 일주일만 더 합시다라고 내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런데 예. 우리가 지금 제일 크게 만났을 때는 그 검사 지체 기다리고 있는 검사 숫자가 5만 개가 넘었어요. 예. 지금은 2만 개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얘기는 검사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는 얘기고 예. 그만큼 검사 대상자가 좀 줄었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추세적으로 많이 감소한다면 한번 조금 더 낮춰보고 다시 그때 가서 좀 결정을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다 싶습니다. 그러나 이제 걱정되는 것은 네. 수도권에서 시작한 이 숫자가 줄어들지 않는다는 거. 예. 그거하고 위중증 환자가 너무 많이 지금 계속 생기고 예. 있다는 거. 사망자 숫자도 지금 그전에는 없다가 하루에 뭐 3명, 4명 이렇게 생기고 있기 때문에 예. 그런데 결국은요. 이 3단계로 안 가고 싶고 2.5단계를 빨리 줄이려면 그만큼 우리가 능력을 크게 배양을 해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예. 환자를 더 많이 볼 수 있게. 환자가 지금 이 정도 선에서 우리가 겁을 내는데 사실은 조금 더 준비를 한다면 예. 환자 4, 500명 발생해도
방역 조사 다 하고 역학 조사 다 따라가고 그다음에 병실 충분히 준비돼 있다면 예. 경제를 이렇게까지 누르고 가지 않아도 됩니다. 예. 다른 나라도 보십시오. 하루에 수천 명이 터지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완전 락다운을 지금 하지 않는 거거든요. 예. 우리 3단계 가면 락다운이고 예. 2.5단계 계속 가면 지금 중소상인 죽겠다는데 예. 그래서 저는 그런 준비를 조금 더 지금 적극적으로 해나가면 조금 숫자가 늘더라도 단계를 더 높이지 않고 또 지금 단계를 연장을 계속 하지 않고도 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예. 그런 예측을 예. 해봅니다. 현 상황을 그러니까 컨트롤할 수 있는 방역적 자원이나 이 환경이 얼마만큼 조성돼 있는지에 따라서 좀 결정을 해봐야 될 텐데, 그러니까 이게 뭐 방역적인 차원 또 경제적인 어떤 고민들 네, 이걸 네. 함께 고민한다면 뭐 정부 당국의 어떤 그런 고민이 되는 그런 지점을 네. 우리가 이해를 못하는 건 아닙니다만 맞습니다. 다른 측면을 좀 여쭙고 싶은데 결국에는 지금 이런 방역적인 고민 말고도 뭐 중소상공인들 경제가 어렵다 보니까 아무래도 네. 고민이 더 깊어지는 것 같아요. 고민에 빠져 있는 정부의 모습인데 그런 부분들을 또 우리가 감안해 본다면 좀 더 완화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뭐 네. 이런 뭐 의견들도 많은 것 같아서요. 그런데 자 경제하고 지금 방역이 반비례 관계에 있는 거죠. 예. 방역은 연결을 끊어야만 하는 거니까 접촉하지 말아 주십시오. 최대한 움직이지 말아 주십시오. 사람 모인 곳에 밀집하지 말아 주십시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난 2주 동안 2.5단계가 원래 일주일 예정이었다가 일주일 더 연장돼서 내일 모레까지인데 예. 3주 차로 들어가느냐 마느냐의 기로잖아요. 근데 그 사이에 우리가 풍선 효과 때문에 예. 자, 프랜차이즈 커피숍은 앉지 마시고 테이크아웃만 하십시오. 그랬더니 제과점으로 가시는 거예요. 예. 그 제과점으로 더 몰리는 효과가 있죠. 프랜차이즈 제과점도 안 되고 아이스크림점도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야외로 나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번 주간 중에 한강공원 다 사실상 폐쇄했습니다. 예. 주차장도 밤 9시 이후에는 통제. 그럼 이제 우리가 자꾸 사람들이 모이기 때문에 멈추는데 제가 놀란 것은 방역 당국이 계속 감사를 표하면서 브리핑을 해요. 예. 이 동참해 주신 시민 여러분, 이 고통을 함께 감내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이동량이 20% 줄었습니다. 25% 줄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를 보시면요. 주말에는 이동량이 늘었어요. 오히려. 수도권을 중심으로 해서 6%에서 많게는 한 8%까지. 예. 그리고 주말에는 더 다니신다는 거죠. 예. 그럼 문제는 완화한다는 건 무슨 뜻이냐면 경제를 생각해서 완화한다는 건 밖에서 식사하시라는 뜻이잖아요. 예. 테이크아웃이 아니라 앉아서 드셔도 됩니다잖아요. 네네. 그럼 방역에서 또 거꾸로 가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경제를 살리자니 나가서 소비하세요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지금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냐 이거죠. 예. 그래서 저는 정 교수님 말씀에 공감하는 것이 예. 방역 자원에 대한 준비가 우리가 풀이 충분하면 예. 걱정 안 하고 조금 나와도 우리가 치료해낸다. 경증이 많지만 중증을 우리가 받아낼 수 있다. 예. 근데 문제는 그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예. 아슬아슬한 상황이 이 저 중증 환자 병상 2개 남았습니다까지 봤어요. 근데 30명이 나온 적도 있어요. 예, 하루 예, 사이에. 예. 그러니까 지금 준비 안 돼 있는 게 확실하니까 예. 지금 고령자 이 감염 비율이 높고 그리고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경우가 5%가 기준인데 지금 20% 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불안한 건 불안하다. 위험한 건 위험하다라고 인정하고 예. 모험하지 말자. 저는 이렇게 좀 얘기를 하고 싶네요. 예, 알겠습니다. 이제 당장 모레까지가 기한이기 때문에 이제 주말 내에 정부가 결정을 내릴 텐데 재연장 여부 정부에서 어떤 결정을 내릴지 저희가 조금 더 기다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긴급재난지원금 얘기를 네. 해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아무래도 2.5단계가 계속 연장이 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피해가 막대해지면서 선별 지원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원 방식에 있어서 좀 논란이 되는 지점들이 있어서 저희가 짚어보려고 하는데 유흥주점이나 콜라텍 등 유흥업소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가 되는데 뭐 헌팅포차 네, 그리고 네. 단란주점은 또 네, 지원 네. 대상이 된다고 해서 지금 좀 논란입니다. 논란이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혼란스러워해요. 자, 이 코인 노래방 여기 뭐 청소년도 가고 그러는 곳이니까 놔두고 노래방 또 이제 술을 마실 수 있는 노래방 단란주점 그 다음에 유흥주점 그리고 거기에 또 새로 생긴 감성포차, 헌팅포차 또 콜라텍 뭐 클럽 우리가 이야기하는 이 범주에서 큰 차이가 있는 것인가? 왜 여기서 지금 현재 유흥주점하고 무도장, 콜라텍은 제외하고 그럼 또 단란주점이나 노래방은 되는 것인가? 이제 여기에 대한 이제 문제가 있는 거죠. 제가 굳이 하나 그 차이가 뭘까라고 생각을 해본다면 이 좀 업소 규모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예. 우리가 유흥주점이라고 이야기하는 곳들은 예. 소자본으로는 좀 쉽지 않은 업소들로 보여집니다. 규모도 더 크고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업주들의 입장에서도 중소규모보다는 더 많은 자본 투입이 필요하고 그래서 정부가 굳이 이야기를 한다면
좀 버틸 수 있으니까 예. 조금 기다려 주십시오. 더 긴급한 곳에 먼저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노래방 단란주점은 누가 봐도 소규모 자영업자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이제 기준으로 어떤 사업 규모와 자본 규모 그렇다면 조금 더 버틸 수 있는 곳 아닌가. 근데 속사정은 우리가 예단할 수는 없는 거죠. 예. 업종으로 잘랐을 때 예. 불만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건 당연해 보입니다. 예. 정부의 고육지책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예. 그런 면에서 전 조금 더 큰 혼란은 1차 긴급지원금은 국민 가구 대상으로 다 나눠줬던 거고 예. 2차 긴급재난지원금이라고 이름은 똑같이 붙여서 1차, 2차인데 예. 보편이냐 선별이냐부터 시작해서 개념이 완전히 달라요. 예. 2차는 업종별로 힘든 곳에 우선 지원한다예요. 1차는 돈을 나눠드릴 테니까 좀 쓰십시오잖아요. 예. 지금 쓰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아까 경제와 방역의 반비례 관계를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현금을 가구당 뿌리고 외식도 좀 하시고 경제 살려주십시오. 그런데 나가지는 마십시오. 예. 그럼 이제 시켜 먹는 정도, 네, 비대면 네, 네. 배달 서비스 정도만 이제 소비가 되겠죠. 예. 그리고 그것도 또 편향성이 생길 것이고 그런 경우에는 주로 과연 동네의 힘든 곳, 예. 전통시장 등을 가서 쓰겠는가, 아니면 또 쇼핑몰을 중심으로 이 플랫폼을 중심으로 쓰겠는가 하는 이제 이 뭐랄까 불균형 현상이 생길 것 같거든요. 예. 여기도 정부의 고육지책이 있어요. 그래서 국민들에게 이 2차 긴급 재난지원금이라는 1차 때와 같은 연속선상의 이 명칭을 쓰다 보니까 예. 이게 뭐 소비와 지금 매출 이 사이에서 좀 혼동이 있는데 사실 2차는 1차와는 완전히 제 생각엔 다른 개념입니다. 힘든 곳을 우선 지원하는 건데 예. 이조차도 부족하다. 세 발의 피다. 별 도움이 없을 것이다. 안타까움도 나오고 있습니다. 예, 뭐 여러 감론을박이 있는 것 같습니다. 뭐 명칭만 놓고서도 정부에서는 맞춤형이라는 표현 더 많이 쓰죠. 맞춤형 선별 집중 지원 그죠. 이렇게 부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걱정되는 사례 하나 저희 짚어볼 건데 신촌 세브란스 병원 얘기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대형 병원은 교수님 뭐 방역을 워낙에 잘할 거라고 우리가 다 믿는데도 불구하고 이제 이렇게 큰 감염들이 생기면 당연히 이제 이 병원을 이용하시는 분들뿐만 아니라 많은 국민들이 불안해하실 텐데 두 팀 간에 그러니까 집단 감염이 일어난 재활병원 7층하고 병원 음식을 담당하는 영양팀 간의 어떤 그 연관성에 대해서 어제도 저희가 이 시간에 다뤄보긴 했는데 아직까지 특별한 원인이 밝혀진 게 없는 거죠, 그렇다면? 예, 보니까 아직까지는 모르겠다라는 예, 예. 건데 워낙 세브란스 병원 자체가 크기 때문에요. 동시에 양쪽에서 발생했다고 해도 별로 잘못된 건 없다고 봅니다. 워낙 예. 직원들도 많고 하루에 외래객이 수천 명에 보호자까지 합치면 수만 명이 왔다 갔다 하는 거거든요. 예. 병동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병원은 그래도 많은 사람들이 이 방역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아마 최대한 차단을 해서 검사를 하고 숨어 있는 환자를 가려낼 겁니다. 그러나 예. 이제 걱정되는 부분은 대형 병원들이 가장 많이 병동에 입원하고 있는 암 환자들, 그다음에 면역이 떨어진 환자 그 병동에 그 바이러스가 들어갔을까 봐. 예, 네. 들어가면은 대형 그야말로 네. 참사로 이어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아마 철저히 방역을 했을 거고 지금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은 예. 대형 병원이 생기는 건 어쩔 수 없는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제일 큰 이유는 무증상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저도 지금 제가 증상이 없는데도 바이러스가 나올 수 있다는 생각을 어떤 때는 하고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 차단막이 있으니까 정말 다행이지 아니면 예. 어떡하지? 예. 예, 이런 생각이 들 때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암만 입구에서 뭐 QR코드하고 열 재고 다 해도 예, 증상 다 물어봐도 잡을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예. 예, 알겠습니다. 사실 이 사례가 더 걱정이 되는 것은 굉장히 빠르게 확산이 되고 있다라는 네, 네. 부분이거든요. 뭐 N차 감염까지 지금 현실화가 된 상황인데 재활병원이라는 특성상 네. 아무래도 이 환자에게 밀집해서 간병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확산이 빨리 된 건지 그 네. 원인 좀 어떻게 추정하고 그러니까 계세요? 저도 지금 말씀하신 게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가 재활병원의 특성은 재활 치료를 도와주는 이 의료인들이 환자분들을 손으로 일으키고 붙잡아주고 그런 경우가 아주 많잖아요. 예. 그리고 또 이제 그야말로 또 수시로 닦아드리고 소독해드리고 이런 부분이기 때문에 밀접하게 접촉하는 것 자체가 치료 행위인 거예요. 이걸 하지 말라고 할 수가 없어요. 네, 네. 그러니까 요양병원하고는 또 다른 이제 차원입니다. 예. 그래서 아까 정 교수님 말씀하시니까 우리가 처음에 교훈을 얻었던 것이 대표적인 게 청도 대남병원부터 시작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요양병원 정말 위험하다. 그건 고령이기 때문에 위험한데 이 재활병원의 경우에는 기저질환 때문에 또 위험한 거죠. 여기도 고령자는 당연히 계신 거고요. 그런 측면에서 이 의료시설들의 경우는 어쩔 수 없이 환자는 일반
의료인보다 훨씬 약하기 때문에 네. 의료인들이 이들을 지탱하고 치료하기 위해서 도와주시는 과정에서 부득이하게 접촉은 발생한다. 예. 그렇다면 이것은 정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 언제든 감염 가능성을 각오하고 예. 지금 이루어지는 의료 행위가 아니겠는가. 그런데 안타깝게 정말 바이러스가 한 방울이 떨어지면 이게 우리가 물에서 물감 실험하는 거와 똑같이 빠른 속도로 확산돼 나가는 거예요. 벌써 오늘 아침에 17명을 봤는데 오전엔 18명이었다가 예. 오후 가니까 19명이 되더군요. 그러니까 이 세브란스 병원은 굉장히 제가 알기로는 방역 시스템과 방제에도 굉장히 빠르게 대응하는 훌륭한 병원입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본관과 재활병원에서 이 두 자리 숫자로 퍼져나갔다고 하는 것은 아까 말씀하신 대로 원인 규명이 안 되는 측면, 또 접촉 자체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밀접하다는 측면이 작용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뭐 예. 관리의 미비가 아니라 이제 현실적인 한계라는 게 분명히 있다라는 네. 말씀 저희가 이제 드리는 것이고요. 감염 경로가 이제 미파악되고 파악이 어려운 이제 이런 사례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그 중에 이제 그 최근에 이제 방역 당국조차도 이건 좀 굉장히 이례적이다라는 사례가 있는 것이 부산에서 있었습니다. 택시 사례인데 마스크를 쓴 분이 있었고, 그러니까 택시 기사분도 썼고 승객 한 명한테서 마스크를 쓰고 있던 택시 기사 2명이 잇따라서 감염이 됐다. 근데 앞뒤로 타고 있었다고 하고 이게 뭐 3분에서 5분, 제가 이제 그림으로 보여드리고 네, 있는데 네. 그 시간도 그렇게 길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례적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거 어떻게 추정을 해볼 수 있을까요, 교수님? 예, 분명히 이례적인 일인데요. 예.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보면 이렇습니다. 제가 택시 기사분들 그 마스크 하고 있는 거 보면 예. 덴탈을 하고 있으세요. 아, 얇은 마스크. 네, 왜냐면 하루 종일 있으니까 힘들 거 아니겠습니까? 예, 예. 일단 그 덴탈은 비말이 옆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분이라는 짧은 기간이긴 하지만 예. 택시 안이 얼마나 밀폐된 장소인가를 보셔야 됩니다. 예, 예. 머리가 천정까지 그냥 닫았고요. 예. 뭐 2사람이 앉아있던 3사람이 앉아있던 간에 아주 좁은 공기를 우리가 숨쉬면서 사는 거죠. 그래서 예. 그 승객은 3분을 있었지만 그 승객이 뿌려놓고 간 비말은 택시 안에서 오래 머무는 거죠. 예. 그래서 덴탈 마스크 혹은 턱스크 같은 걸 하면서 조금 엉성하게 마스크를 착용을 했다면 예. 감염이 되는 것은 그리 어려운 일은 아니라고 봅니다. 예. 예. 그러니까 또 하나는 이제 우리가 신용카드나 뭐 현금을 주고받으면서 환자의 손에는 바이러스가 있게 마련이에요. 암만 조심을 해도. 그러다 이제 현금을 받고 카드를 받고 그 손으로 또 얼굴에 들어갔을 때도 당연히 손에 의한 감염의 가능성도 있다고 보는 거예요. 이 사례는 이제 현금인지 카드인지 예. 저는 지금 잡히는 게 없긴 한데 그러면 그 왜 우리가 보통 일본 예전에 저도 한번 가보니까 택시 타면 이런 아크릴판으로 잘 앞에 막아놨잖아요. 그게 꼭 이런 어떤 방역적인 측면이 아니더라도 각국에 보면 택시를 타보면 이렇게 뒤에 타시는 승객들이 앞에 있는 기사와 뭔가 이렇게 차단막이 되어 있는 경우가 덜어 있던데 이런 막이라도 하나 택시 안에 세워두면 좀 괜찮을까요? 교수님 어떻습니까? 저는 그 차단막이 작동을 한다고 보는 거고요. 예, 예. 그래서 저는 택시를 타면 타자마자 창문을 열어서 환기를 합니다. 어. 그리고 중간에 택시 기사분한테 미안하지만 몇 번씩 계속 내립니다. 환기만 되면요. 예, 비말이 떠 있더라도 바깥으로 나가버리거든요. 네. 그러면 내가 마실 확률이 굉장히 줄어드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하고 특히 이제 걸린 분이 기사분들이시니까 그 손소독제를 차 안에 비치를 해놓겠지만 예. 그거를 한번 이렇게 그 접촉을 하거나 하면 꼭 손소독제를 하고 예. 또 거기서 이제 일을 계속하시고 하는 그런 습관만 기른다면 예. 위험도는 훨씬 더 낮출 수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택시 내 감염 사례까지 좀 살펴봤고 이번엔 충남으로 좀 가볼 건데요. 충남 금산에 소재한 한 요양원에서 또 밤새 확진자가 많이 나왔습니다. 7명이 추가로 확진이 됐는데 뭐 총 지금까지 9명이라고 합니다. 뭐 코로나19 사태 초기 때부터 사실 요양원이나 네, 네. 요양병원 내 감염은 저희가 항상 전해드렸던 것 같은데 뭐 좀 강력한 대책이 더 필요한 상황인 건지 어떻게 좀 보고 계십니까? 네, 사실상 요양병원은 이 추석 명절 연휴 기간 동안 특별 방역 대책 중에서 특별히 신경을 쓰고 있는 곳이죠. 그래서 지금 계속 이미 방역 당국은 메시징을 하고 있는 것이 자, 방문 안 됩니다. 추석 때 이 부모님 중에 누구라도 어르신이 요양원에 계시면 당연히 가보지 않겠습니까? 또 가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는 게 일상인데 문제는 이번 추석 명절만은 그것을 자제해달라. 그리고 굳이 보아야 한다면 비대면으로 네. 사전 예약을 하고 보아야 한다라고 지금 이제 권고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권고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지금 이제 요양병원이 가장 먼저 통제 대상이죠. 그런 면에서는 각오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문제는
그러면 이제 이렇게 조심을 하고 있지만 아까 택시기사 마찬가지지만 그럼 아예 뭐 이 저 감염 확률이 0%냐? 그런 곳이 어디 있습니까? 대한민국에. 예. 모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제 출퇴근하는 직원을 통해서 예. 결국은 바이러스는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고 안에서 또 접촉하면 퍼지는 것이고 이런 경우가 최근에 우리가 계속 산발적으로 나온 게 데이케어 센터예요. 예. 데이케어 센터는 요양병원보다 훨씬 위험하죠. 왜냐하면 출입이 훨씬 더 잦고 자유롭거든요. 예. 그러니까 아침에 댁에서 쉬시고 아침에 데이케어 센터로 가서 거기서 요양하듯 치료도 받고 쉬시고 그리고 저녁에 퇴근해서 집으로 오는 구조란 말이에요. 그래서 도심권 내에 있는 데이케어 센터 몇 군데서 네. 확진이 나왔는데 지금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그것보다는 어떤 이제 그 문턱이 더 높고 두텁다고 보여지지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입 인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예. 하시라도 생길 수 있는 공간이다. 그 대신 이제 이 일상적인 방역의 어떤 레벨이 훨씬 더 높아야 하지 않겠는가. 그리고 수시로 또 점검을 해야 할 필요도 있어 보이고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천적으로 제로화하기는 쉽지 않은 공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야겠네요. 예.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최영일 평론가께 이제 드리고 이 시간 마무리할 건데 저희가 앞서서 잠깐 보여드리긴 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그 현장 임명장 수여식이 있었습니다. 네. 질병관리본부 이제 오송을 네네. 직접 찾아서 정은경 신임 이제 청장이 되시는 거죠. 내일이면 되네요. 오늘이 11일이니까 그렇죠? 예, 내일부터인데 일단 이 광경 어떻게 좀 보셨는지. 이 질문은 정 교수님한테 들어야 됩니다. 그럴까요? 왜냐하면 정은경 예. 이 초대 청장이 예, 예. 정 교수님의 지금 후임자잖아요. 그러면 질병관리본부를 정 맡으셨기 교수님께서 때문에. 어떻게 보셨는지 말씀해 주세요. 예, 제가 전임 본부장을 하면서 예. 청이 돼야 된다고 사실 정말 매일 기도했습니다. 예. 예. 왜냐하면 예. 이 질병관리본부가 예산과 인사의 독립 없이는 네. 좀 더 정말 본격적인 방역하기 좀 힘들거든요. 예. 그래서 그 장면을 보고 정말 감개무량하고 예. 우리도 대통령께서 직접 가셔서 예. 이렇게 이제 격려를 하니까 그 직원들이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예, 그래서 말씀 중에도 보니까 내가 이렇게 내려온 것은 같이 일하는 여러분들을 격려하기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원래는 이제 청장 임명할 때는 청와대 가서 아니면 국무총리실 가서 이제 이렇게 조용히 하는 게 다 그 관례였는데요. 그래서 예. 참 인상 깊었고 저는 정말 감격적인 장면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봤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이제 내일 출범하는 질병관리청 저희가 그 역할과 관련해서도 앞으로 좀 기대를 많이 해보겠습니다. 오늘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정기석 한림대 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 최영희 시사평론가였습니다. 고맙습니다.